네, 안녕하세요. 샘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도너리에서 여러 번 나왔던 절세 계좌 콘텐츠 혹시 보셨나요? 이 세액공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절세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 분들도 추천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어떤 상품을 넣어서 어떻게 굴려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송호선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금 계좌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ETF를 담아서 운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배웠거든요. 우리 도너리에서. 이게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혹시 세민님은 연금 계좌에서 어떤 상품으로 좀 투자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아직 투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경제 공부 열심히 해보자고요. 저 늦었어요? 늦은 건 아닙니다. 늦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왜냐면은 지금 투자를 안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연금 계좌가 있으셔도 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통계를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나라 퇴직연금 상품 가입 비중의 무려 88.7%가 원리금 보장형으로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은퇴 후에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좀 방어적으로 하시는 그런 기조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이 현재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경우에는 10년 평균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1.93%에 그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2023년 물가 상승률인 3.3%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ETF로 좀 수익률을 인핸스하는 그런 전략들을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ETF로 가는 거군요. 그럼 ETF로 가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뭐 미국은 물론 뭐 채권이나 뭐 리츠, 다양한 지금 투자 대상이 있을 텐데 그런 투자 대상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연금에서 ETF 투자가 상당히 핫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에이스 ETF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에이스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표 기업 500개 한 번에 이 ETF 하나로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저희들을 조금 더 이제 이 투자를 하게 하시려면 더 큰 장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한 개가 바로 비용인데요. 비용.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에이스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합성 총 보수가 연에 0.14%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좀 환산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 1,000만 원 투자하면 연에 14,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좀 합리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종목 교체를 해준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장기 투자 시에 뭐 언제 종목 교체를 하지? 이런 고민이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은 뭐 월에 한 번, 뭐 늦으면은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종목을 알아서 교체해 주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 상당히 이제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장점 들으면 왜 좋은지는 어느 정도 알겠거든요. 근데 이게 연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할 수가 없고 진짜 제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이제 20대, 30대들은 이게 뭐 내가 노후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직 와닿진 않는 것 같은데요. 일찍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랑 뭐 늦었더라도 이제라도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실은 아직 생각보다 어리기 때문에 저도 당장 언제 쓰지 이렇게 고민이 되는 때도 있는데, 실은 이제 연금을 할 때, 적립할 때 나중에 언제 쓰겠지 이런 개념보다는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미 400만 원을 납입했는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6.5%, 그래서 한 66만 원 정도를 지금 되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466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좀 젊으신 분들도 일찍이 연금 투자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늦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일반 계좌에서 저희 ETF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15.4%의 그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3.3%에서 5.5%로 좀 저율 과세가 되는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연금 계좌를 투자 안 하고 일반 계좌로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5년 뒤에 받을 돈을 나중에 좀 저율 과세로 투자하는 게 좀 현명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모두 이제 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어리거나 뭐 이미 연령대가 좀 있으시더라도 세액공제 효과가 있고 또 저율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연금 계좌는 꼭 하는 게 좋겠다. 이 연금 계좌 같은 것도 운용을 할 때 좀 연령대별로 구분을 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해하기 쉽게 연령대별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네. 저 같은 20대, 30대들.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30대거든요. 네네. 전혀 저희 대리님 누구도 40대로 보지 않았어요. 네. 네, 잠시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은 아직 많이 인출기도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향후에 뭐 예를 들면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목돈을 쓸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급하게 빼지 않을 그런 여유 자금 위주로 일단 납입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총 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이실 경우에는 이게 16.5%의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하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13.2%를 세액 공제 해주는데 자신의 급여를 향후의 미래에 좀 예측을 해보고 만약에 5,500만 원 지금 미만이다 이러면은 지금 좀 더 많이 납입을 해서 세액 공제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써보는 것도 실은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득에 따라서 이제 세액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거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무리해서 넣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해지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40대에서 50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0대 이제 50대 분들은 좀 이 투자 여유 자금도 생겼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금 자신만의 좀 개성이 좀 나타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좀 연금 계좌의 납입 금액을 조금 높이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세액 공제가 13.2%가 되기 때문에 좀 목돈이 생긴다면은 연금 계좌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좀 투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ISA 계좌를 최근에 많이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ISA 만기 자금 중에서 연 3천만 원까지는 이제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연금 계좌로 이제 만기 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조금 극대화하는 것이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ISA 계좌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60대 이후의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60대 이후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도 중요하지만 운용 자산이 크기 때문에 절세가 좀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연금은 이제 연금 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연에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추가 납입금 9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에 대해서만 일반 계좌보다 저율 과세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연금 계좌를 운용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그럼 투자 전략을 이제 연령대별로 세워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연령대별로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도 좀 세대마다 다르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20대, 30대 분들은 상당히 이제 55세 이후니까 적어도 20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테마 위주로 투자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있고 다만 좀 이제 너무 테마형 ETF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으니까 대표지수 ETF인 뭐 S&P나 나스닥 뭐 이런 ETF들로 좀 투자하시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대에서 50대 분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40대, 50대 분들은 실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자신만의 조금 투자 스타일이 이미 확고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이제 극심한 변동성을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 추구형을 그리고 좀 변동성을 견디고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좀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적극 투자형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안전 추구형 그리고 적극 투자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대표적으로 어떤 상품이 있는 거죠? 네, ETF가 상품이 너무 많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안전 추구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채권형 상품이 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식 50%, 뭐 채권 50%라든지 주식 70%, 채권 30%라든지 좀 이렇게 주식형의 변동성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채권 혼합형, 주식 혼합형 이런 상품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적극 투자형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탑4, 탑7 이렇게 ETF 이름에 붙어 있는 그런 집중하는 그런 ETF들에 투자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60대 이후인 분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말씀드렸듯이 연금 인출기에 자산을 매도해서 이제 연금을 수령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월배당 ETF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졌는데, 월배당 ETF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어떤 자산을 매도할까 고민하지 않고 월배당을 받은 그거를 인출하면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연금 인출기에 적합한 ETF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제가 나중에 적어놓고 네, 40대, 50대, 60대 됐을 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끝으로 그럼 연금 계좌 지금부터 운용하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연금 투자는 최근 이제 가장 많이 주목받는 투자이자 어쩌면 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텐데요. 사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부분은 좀 겉핥기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노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투자이니만큼 추가적인 좀 공부를 해서 투자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에이스 ETF에서 연금 가이드북을 출시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ETF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좀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인 좀 연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 연금 투자 가이드북은 고정 댓글 그리고 에이스 ETF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송호선 대리님과 함께 연령대별로 이 연금저축계좌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상품을 넣어서 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들 이 연금 계좌는 알고는 있지만 막상 가입을 해서 운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했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